국정원 왔는데 국정원 직원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다. 첫 번째, 국정원 직원이 저한테 그래서 네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다. 그때 제가 18살이잖아요. 딱 성인이 되는 나이잖아요. 첫 번째, 개천에서 욕 나야 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네가 대한민국에서 좋은 학교 나오고 공부를 무지하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미 18살인데 초중학력 인정을 못 받았네. 아이고, 첫 번째는 굴렀고 두 번째, 부잣집 딸내미를 만나서 결혼하는데 아니 국정원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세 번째, 로또 맞는 거다고 했어요. 로또 맞는 거.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국정원 양반님 정확히 얘기하셨네. 네, 아니 어떤 양반이신지 제가 사회에 나와 보니까 그분이 얘기가 너무 냉정하지만 너무 맞는 얘기였어. 완전히 정확한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굉장히 큰 이펙트로 남았거든요. 네. 너 그만큼 어려운 거다. 너 초등학력 인정도 못 받고 지금 성인 되는 나이에 시작하는데 그것도 어렵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세 개 중에는 그나마 그게 가능하다 생각했어요. 그치. 왜냐면 나머지 두 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잣집 딸, 뭐 로또 맞는 거 내 의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첫 번째는 그냥 제 희망이지, 의지가- 희망이다. 희망이지. 유력에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게 공부였어요. 그래서 그럼 그때는 초졸도 아닌 상태, 초6을 중퇴한 거로 초육중퇴로 돼 있어서 거기까지 인정해줬네. 네, 초등학교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18살에 나 4월달인가 초등학력 검정고시가 있었어요. 바로 몇 개월 만에 합격을 하고 8월달에 중학교 합격하고 바로바로 순서대로 오는 고등학력 시험에도 합격을 하고 그래서 바로바로 합격을 하고 바로 대학교를 갔죠. 거의 1년 만에 초중고를 졸업하신 거거든요. 그쵸. 뭐 했을 때 딱 1년. 야. 시작이 늦잖아요. 남들보다 좀 출발선이 어쨌든 그렇죠. 네,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준비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또 그래서 07학번으로 대학교를 입학을 했었죠. 07학번. 학교 다니면서 저는 항상 일을 안 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어를 이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가외 많이 했었고. 안 해본 건 없었어요. 거의 제가 뭐 영업도 많이 했었고. 대한민국에 오셔가지고도 다양한 사회생활 경험을 통해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빨리 이게 적응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이. 어디 대학이죠? 그때 고대. 고대. 제가 5년을 또 중국어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고대에서 중국어. 저는 중국어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외국어 하나쯤은 다 잘하는 거예요. 제2외국어. 이걸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 경쟁력이 좀 네. 떨어지니까. 언어를 가지고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도 됐었고 또 제 정체성에 맞는 데를 좀 고민도 하고 하다가 그래서 학교를 옮길 결정을 하게 된 거죠. 2학년을 마치면서 연세대학교로 이제 옮기게 된 거죠. 고려대학교에서 연세대학교로. 야. 근데 아니 그러면 내가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고민들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결정들은 어느 시점에서 좀 하셨나요? 계속 내적인 어떤 그 갈등이 조금 있었던 게 뭐냐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못 낳겠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이제 여자친구가 사실상 그 지금의 배우자 저희 와이프인데 계속 같이 와서 서로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제가 경험했던 어린 시절의 아버지의 상이 이상적인 이 아버지의 상이 잘 그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된다는 거는 어려운 일인 것 같은 거예요. 나 아버지로서 잘 못할 것 같고 아이들을 굉장히 어렵게 할 것 같고 자신이 없었어요. 와이프는 이제 애를 너무 낳고 싶어하고 갈등이 조금 그런 부분이 너무 있었는데 학부 때 제가 이제 그 상담 관련된 수업을 듣는데 이 심리 상담 수업을 들으면서 상담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필수로 그렇게 상담 경험 케이스. 내담자 체험을 하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내담자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게 얻어 걸린 거죠, 사실상. 내담자 체험을 하는데 제가 엄청 바뀌었어요. 제가 바뀌니까 주변에 우리 가족이 바뀌더라고요. 그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아이도 낳게 되고 그 경험을 제가 직접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로 가야겠다. 나처럼 좀 이렇게 마음에 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어쨌든 이게 해결돼야 되는 어떤 미해결 과제를 계속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같이 고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석사 박사를
계속 거기서 연대에서 이제 공부를 계속해서 하고 어떤 쪽 공부하신 거죠? 석박사를? 심리 상담을 아, 심리 하게 상담. 하신 심리 거죠? 상담 박사. 박사까지 이제 하게 된 거죠. 야, 이 대단하신 사람인 네. 것 같아요. 진짜. 아니 부끄럽네요, 진짜 뭔가 괜히. 네. 응?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주변에 정말 따뜻하게 또 그리고 용기를 주고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저도 계속해서 그렇죠.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포기하고 싶은 때가 많았는데 아무도 안 믿어줬으면 저도 그냥 엇나가거나 포기해버렸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특히 북에서 오신 우리 고향 우리 선후배 또 고향 분들이 이 정착하면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좌절을 겪거든요. 아, 그렇겠죠. 실패 경험들을 자꾸 해요. 다른 내 또래 나만의 어떤 평범한 또래들을 보면 다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괜히 상대적 괜히 박탈감. 그렇게 보이는 거죠. 상대적인 박탈감이 그렇죠. 굉장히 많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너무 다른 사회에서 문화에서 살아왔던 분들이 이걸 적응해 하려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오직이요. 몇 번을 실패하면 사람이 사실 맞은데 한 몇 번을 더 맞아봐요. 그러니까 용기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역할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고 괜찮다 한번 또 도전해보자라고 하는 것들을 아, 같이 이렇게 옆에서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표님이 이 위로재단이라는 이 재단도 네. 설립하게 된 계기도 사실 그런 그렇죠. 마음에서 시작한 건가요? 그래서 그러면? 위로예요. 네. 아. 제가 그렇게 되게 많은 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 아, 어린 위로. 시절을 아, 겪고 진짜 그런 의미가 있네요, 또. 그냥 살면은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은 그냥 선물 같은 거니까 아,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게 그게 뭐 제 인생에 깊이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뭐 뭔가 거창하게 이런 뭐 결심을 하고 막 그런 것보다는 네네. 제 삶에 전반적으로 그렇게 녹아들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그런 삶을 살아야지 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 시점에서 또 박수 한번 쳐드려야죠. 사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위로재단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고 어떤 역할을 네. 하는지 소개 한번 좀 사실 부탁드릴게요. 영어 위에 한자로 길로 짜거든요. 영어 위가 우리란 뜻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북한 출신들이 같이 잘 살아가자는 거예요. 서로 손 한번 네. 잡고. 그러니까 정말 다문화 사회가 어렵다 하지만 사실 다양성을 잘 존중하면서 잘 그렇죠. 어울리는 거잖아요. 잘 어우러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살아가는 그렇죠. 그게 위로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해서 통일 시대를 좀 잘 준비해 나가자는 게 위로재단의 모토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래서 뭘 하냐면 남북한 출신들이 같이 사업도 하고 네. 여기 와서 가장 어려운 게 경제적인 문제거든요.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 커피숍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창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기를 원하는 커피숍은 여기 장기동 라베리체에 있습니다. 네. 라베니체의 가장 아름다운 위치에 네. 카페 더 위로라고. 카페 더 위로. 그리고 카페에서 이제 뭐 일자리 제공도 되겠지만 네. 경험을 할 수 있고 또 여기에서 수익이 창출이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장학금 사업도 하고 그래서 이게 막 엄청 잘 돼가지고 많은 우리 청소년들한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 사업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세워졌고 뭐 기술을 가르쳐 준다든지 어떤 창업하고 싶으면 그 창업하는 것들 저희가 잘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아, 굉장히 참 의미 있는 여러 사업들 많이 하시는데 아니 우리 그것도 소개해 주시죠. 위로 FC. 유로 FC도 정말 마찬가지고 네. 네. 통일을 이렇게 잘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그렇죠. 네. 저는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다음 세대를 잘 준비시키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축구 교실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남북한 출신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네 축구 교실을 해서 위로 FC라고 김포시에서 저희 해마다 지금 네.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잠깐 방학이고 이제 봄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 이게 저 진짜 위로 FC는 정말 죄송하지만 김포에서는 관심이 없진 않아요. 없진 않지만 세상에 KBS였죠. KBS. KBS 공중파. 전북구 방송에서 KBS에서 직접 섭외가 들어와서 10분 무려 10분 공중파에서 10분은 어마어마한 거죠. 이 맛집 소개 해봤자 3분밖에 안 그렇죠. 돼요. 10분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진짜 10분 큰 동안 역할을 나간 하신 거 겁니다. 있습니다. 네. 제가 더 인상 깊게 좀 느꼈던 거는 앞으로 이게 남북 청년들, 청소년들이 서로 문화적 공감대를 이제 가지면서 통일 시대를 준비하자 그런 취지에서 통일형 국제학교도 준비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모델인지 어떤 생각으로 이 학교를 좀 준비하고 계시는지도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통일형이라고 하는 의미부터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통일형이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가치는 뭐냐면, 그러니까 통합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과 통합을 좀 구별해서 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면, 통일은 굉장히 어떤 그 제도적인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38선의 어떤 그리고 자유왕래 이런 개념이 있다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뤄가야 되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는 통일이 된 이후에 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독일 통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전에 준비가 안 되면 지금 30년 지나도 통합은 안 이루어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작업이 선행돼야 되지 통일의 혼란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을 텐데, 그 준비를 하려면 사실 그 통일 시대를 이끌어갈 세대들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다음 세대거든요. 이 다음 세대를 잘 준비시키는 거예요. 사실 통일에 관심이 없는 세대예요. 그래서 사실 더 저는 가능성이 있는 세대라고 보는데, 아주 통일형에 가까운 세대라고 봐요. 정치적이지도 않고 어떤 뭐 전쟁의 상처도 없어요. 그 직간접적으로 그런 경험을 한 세대도 아니에요. 이 세대들을 통일형 리더로서 잘 준비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약간 사관학교 같네요. 사관학교 같은 거, 네, 사관학교 같은 특목고 느낌. 같은 거죠. 예. 네. 통일 시대에 이 아이들이 외교관 역할도 하는 것이고, 새롭게 만들어진 국가에 대한 어떤 제도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어떤 뭐 사회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전반의 리더가 되려면 미리 이렇게 준비된 인재들이 필요한 거죠. 정말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공감해 주시고 혹시 또 힘을 모아 주시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드네요. 네. 개인적으로는 바람이 있다면 애기봉에 갔더니 정말 북한 땅이 그렇게 가까이 보이고 그렇죠. 발 앞에. 잘 보이고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거기 가서. 그래서 그곳에 기숙형 그런 학교, 이 접경 지역에 상징적으로 이런 학교가 그렇죠. 있다면 많은 분들이 또 해외에서도 그렇고 좀 와서 보고 분단의 어떤 현실이기도 하지만 또 통일된 한 번도의 미래이기도 하거든요. 이 그렇죠. 학교가. 그래서 그런 학교를 그곳에 세우고 싶은 게 그게 개인적인 바람이거든요. 아, 정말 괜찮을 것 멋지다. 같다는 생각. 자리는 네. 좋다 진짜. 우리 대표님은 그럼 통일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저는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북한은 지금 남한 문화에 대한 동경, 그리고 어떤 한류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극에 달해 있어요. 가장 그 열망이 강한 세대가 젊은 층이에요. 10대, 20대. 근데 이 10대, 20대가 문제가 뭐냐면 이 사고 체계가 예전처럼 그렇게 확고한 사상 체계로 그게 자리 잡기 힘들어요. 세뇌가 안 된다는 얘기고,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개념도 이제 생겼겠다. 이 세대들이 이제 이 사회적으로 주류가 되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된다면 김씨 일가가 누가 또 와서 정권을 잡더라도 그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길어봐야 20년 이내에 이루어질 일이다. 근데 그게 당장일 수도 있고요. 20년 뒤일 수도 있다. 그렇죠. 저도 갑자기 네.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진짜 갑자기. 오늘 우리 김주찬 대표님 모시고 정말 장시간 동안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북한에서의 생활과 탈북 스토리, 그리고 이제 남한 사회,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떻게 지금 정착하고 어떤 꿈을 꾸고 계시는지는 정말 좀 충분히 좀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네. 다음에 또 부족한 얘기들은 또 한 번 더 듣는 시간을 또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셋이서 같이 네. 저 카메라 보고 이번에 어떻게 구호를 외치고 마무리할까요? 뭐 위로 화이팅 하시죠. 좋네요. 위로 화이팅. 자, 하나, 둘, 셋. 위로 화이팅!